현재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급 진단입니다. 와, 두산중공업 원전주가 기가 막혀라는 이 자상담과 함께 두산중공업을 가장 먼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게요. 요즘 뭐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고요. 원전주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원전주만 잘 갈까 싶을 정도로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끝 모를 랠리라고 제가 적어봤거든요.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타임라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일단 뭐 끝모를 랠리는 없는 거고 끝은 항상 나올 텐데 예,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협력 관련된 발표가 있고 나서 네. 사실은 미국과 협력해서 새로운 발표를 이제 원전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식의 의지가 됐죠. 맞아요. 그 의지가 표명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후에 또 한 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전 건설을 건설을 한다는 뭐 그런 코멘트를 또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또 한 번 더 급등을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금일은 또 제주 한림 풍력단지에서 뭐 또 18기에 맞아요. 예, 관련된 해상 풍력 발전기를 18기 공급하는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뭐 원전만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죠. 발전 관련된 설비를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 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관련된 거, 뭐 수소, 그다음에 뭐 원전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전력 산업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전력 산업에 대한 개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좀 가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돼서 특히 많이 눌려 있었던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예전에.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될 때 많이 생산되고 네. 또 안 될 땐 너무 안 되고 이런 사실 전력을 컨트롤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수소로 전환하기 전까지 보완제로 이제 원전을 소형 원자로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나오면서 이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기대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형 원자로가 단순히 지금 우리 시장에서만 화두가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반응이 크기 때문에 이 행보는 피할래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하는 게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고 매수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해상풍력이라는 모멘텀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가고 원전주 같이 갔잖아요. 이번 해상풍력 때문에 뭐 해상풍력 기자재,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게추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더 갈 것이다로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풍력 쪽으로도 많이 쏠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풍력 관련주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다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 올라오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더 큰 비중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관련된 납품 소식은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련돼서 보면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상 풍력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기자재의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원전을 비롯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기엔 터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발전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잠재력은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뭐 주가는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워낙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엄마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몇 년간 물려 있었다고 3만 원까지 올까라고 했을 때 3만 원까지 가겠어 했는데 오늘 딱 엄마가 산 매수가 위로 올라왔어 정연아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두산중공업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친엄마는 아닙니다. 친엄마 했으면 제가 한호를 불렀을 텐데 친엄마는 아니고요. 이 두산중공업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는 좀 매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이건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아까는 근본적인 두산중공업의 기술이라든지 뭐 향후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연봉을 켜놨는데
2013년에 물리신 분이 이제 본전된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긴 하락을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뭔가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길 때 좀 과하게 오르는 현상이 좀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약간 가상화폐처럼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될 때 받지 않고 단순 이슈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약간 그런 쪽에 원전이 좀 많이 좀 쏠린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익 실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뭐 버블이라든지 더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수급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지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유하시거나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돈다이님은 두산중공업 더 이상 못 참고 시초가에 매수했는데 역시 대장주가 답이에요라고 글 써주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용기가 있는 분들은 또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충분히 누리신다면은 지금부터는 더 이상 욕심을 내기보다 보유자 영역 혹은 그렇죠. 비중을 축소하는 영역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두산중공업 체크해봤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원전주 한전그룹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슬라, 테슬라 대신 두슬라라고 하잖아요. 두슬라 덕분에 한전그룹주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 주식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종가 기준으로 이미 한 40% 가깝게 시총이 올랐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을까요? 뭐 한전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두산중공업과는 좀 다르게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2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한전 KP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제 한전 기술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이것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뭐 원전 관련된 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관련해서 이 외에도 뭐 한국전력도 있죠. 한국전력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피해를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전도 대표적이죠. 올라오긴 있지만 뭐 기술이라든지 KPS보다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구간 뭐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 올해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외에도 이제 BHI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좀 작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을 보여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의 형성이 되면서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더 오버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늦게 따라가고 있다. 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보면 제일 이제 관심 없는 종목이 마지막에 올라올 때가 거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겠나. 이번 주가 좀 저는 좀 고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발주들이 이미 시세를 내고 나서 후발주들이 올라가면 정말 저 밑에 있는 저변의 종목까지 급등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끝나가는 그 시기에 도달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도 같이 손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즉슨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동력을 찾았다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사죠. 네. 예, 근데 그때가 단기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대감 여전히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고 소형 원자로에 관련된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건 사실 두산중공업밖에 없고요. 근데 네. 그것도 아직은 범용이 아니라 아직 채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본격 수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적어도 뭐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초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소형 원자로 기술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 대장은 역시 두산중공업으로 보시고 두산중공업이 꺾이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 종목들은 더 빠르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메인 종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원전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예측하시고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럼 이 한전그룹주 안에서 대장은 뭘로 잡아보는 게 좋을지 사실 두산중공업은 너무 올랐으니까 한전그룹주 내에서 탑픽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 전력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도 두산중공업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이미 더 많이 올랐고요. 아, 그런가요? 한전기술은 네. 거의 3배 이상 올랐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오르기 시작하기 한 걸로 보면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셋 다 세 종목 다 부담스러운 자리까지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굳이 쫓아가시는 매매보다는 좀 안 갖고 계시면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은 내가 놓쳤구나라고 해서 아예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유, 배가 아파서요. 빨리 네.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잘 축하드리면서요. 수익 잘 챙기고 나와 보세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은 원전주와는 다르게 주도주 자리에서 멀어진 섹터입니다. 이제 CMO 관련주 한번 살펴볼게요. 제약바이오의 부진이라고 달아봤는데 뭐 모더나냐 화이자냐 이런 이슈들이 가득했을 때랑은 정반대로 지금은 CMO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기대감이 다 사라진 걸까요?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예상했던 얘기들은 다 나왔죠. 시장에 이미 다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된 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 나올 거는 사실은 그닥 큰 뉴스들은 없다. 일단락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CMO 기업들의 이제 뭐 생산량의 증대라든지 추가 기업이 선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보면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동맹을 맺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CMO 중국과의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백신 보급을 미국 동맹 중심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거점은 역시 한국으로 보고 대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 CMO 기업들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택함을 받았지만 맞아요. 추가적으로 계속 더 나올 수도 있다.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근데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죠. 예, 큰 틀로는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는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CMO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슬쩍슬쩍 올라갈 네. 만한 자리는 와 있는 것 같다. 녹십자는 오늘도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어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허가 신청 취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 좀 빠지다가 또 다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녹십자가 처한 상황도 짚어보죠. 일단 뭐 보면 혈장 치료제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닥 크지 않다. 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단순 이슈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혈장 치료제를 지금 허가 신청을 했죠. 그 식약처에다가 했는데 지코비딕주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세 단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네. 그게 이제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서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반려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보완해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아예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녹십자에서. 네. 그 결국에는 지금 이게 뭐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 지금 백신이 보급되면서 중증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거의 안 나오고 있는 뭐 쓸데가 별로 없는 약을 네. 굳이 열심히 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에서 백신으로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겠다, 취하한다라고 녹십자 측에서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앞으로 CMO주들의 주가 방향은 어떨지.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흥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녹십자를 포함한 국내 CMO주들 부활의 기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나 뭐 이제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백신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네. 그 백신들을 누가 더 지금은 중국과 이제 크게는 중국 쪽이랑 뭐 미국 쪽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워낙 좀 남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너무 빨리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쪽은 뭐 아시아권이나 이제 이런 데는 좀 우리 쪽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뭐 보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십자가 또 다시 선정이 돼서 뭐 CM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예. 지금 가격 보면은 좀 많이 내려와 있다 좋은 위치까지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뭐 가격은 녹십자가 뭐 지금 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그닥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걸로 판단되고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한 40만 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굳이 지금 갖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40만 원. 항상 이 가격대에서 좀 반등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번에도 반등 기다려보면서 40만 원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사망실은 mRNA로 가보겠습니다. mRNA 열기는 이라고 적어봤는데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가 mRNA 백신 원액을 한국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라는 또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뭐 모더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뭐 스위스 론자에서 갖고 오지만 네. 사실 뭐 이거를 비행기 타고 거기서 갖고 오는 과정도 사실 복잡하고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서 국내에서 원료까지 생산이 가능하면 국내 법인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네. 법인도 그럼 당연히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뭐 어느 업체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직접 투자를 자기 설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채용해서 한국에서 원료를 만들고 완제품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드는 과정까지 뭐 다 일원화시키는 게 본인들도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ST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mRNA 신약 개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생산 시설 필요한 자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고 뭐 원재료까지 생산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다. 뭐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실은 mRNA 원료 관련된 생산 시설을 또 지금 확충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ST팜도 뭐 한 번 정도 굉장히 이슈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은 높다. 이제 그 전에 올랐던 4월달에 올랐던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단순 기대감, 모더나가 들어오면 ST팜이 납품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워낙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제 추후에 나올 mRNA 백신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ST팜 보유자분들도 많은데요.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뭐 지금은 좀 재미없고 좀 힘든 구간이실 수 있는데 네. 없으신 분들은 뭐 10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목표가는 한 15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지금 워낙 상승을 급하게 했다가 조정을 길게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사거나 뭐 급하게 팔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ST팜의 반등도 나와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